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 아버지가 겪은 충격적인 배신과 그에 따른 반격 이야기입니다. 과연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성준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서야, 민서야! 성준 씨는 산길 한가운데서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차 엔진 소리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딸 민서가 그를 깊은 산속에 버리고 떠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돌아와. 제발. 목이 쉬도록 외쳤지만 차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제서야 성준 씨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 친딸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것을 말이죠.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성준 씨는 행복했습니다. 5년 만에 딸 민서가 먼저 연락을 해왔거든요. 아빠, 건강검진 받으셨어요? 제가 좋은 병원 예약했어요. 같이 가요. 민서는 심지어 고급 한정식까지 대접했습니다. 성준 씨는 드디어 우리 딸이 마음을 열었구나 싶어 눈물이 날 뻔했죠. 그 후로 민서는 매주 찾아왔습니다. 함께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고, 쇼핑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 민서가 제안했죠. 아빠, 이번 주말에 힐링 여행 가요. 제가 요즘 좋은 펜션 발견했는데 공기도 좋고 경치도 끝내줘요. 주말, 민서는 성준 씨를 태우고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정말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아빠, 펜션이 저 위에 있는데 차가 못 올라가요. 짐 좀 들고 먼저 올라가 계세요. 저는 차 돌려서 주차하고 올게요. 성준 씨는 큰 배낭을 메고 가파른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30분쯤 올라갔을까요? 뒤에서 차 시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민서가 차를 타고 산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어디가?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준 씨는 급히 내려가려 했지만 가파른 산길에서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나무에 걸려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발목을 삐어 제대로 걷기 힘들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지만 당연히 전파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배낭을 열어보니 물 2병과 초콜릿 몇 개, 그리고 담요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설마 민서가 날 여기 버리고 간 건가? 첫날 밤, 성준 씨는 담요에 몸을 감싸고 떨면서 밤을 새웠습니다. 산속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고 어둠 속에서 들리는 동물 소리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둘째 날, 성준 씨는 발목을 질질 끌며 산길을 내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길을 잃었습니다. 물은 한 병만 남았고 초콜릿은 반밖에 없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성준 씨는 거의 포기 상태였습니다. 입술은 바싹 말랐고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기적처럼 등산객 2명이 나타났습니다. 저기요, 도와주세요. 등산객들이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왜 이런 곳에 계세요? 다치셨어요? 가족과 등산 왔다가 길을 잃었어요. 성준 씨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등산객들은 그를 병원까지 데려다 줬고 성준 씨는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성준 씨는 생각했습니다. 왜 민서가 그랬을까? 정말로 날 죽이려고 한 걸까? 그러다 문득 떠오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인서가 갑자기 빠빠, 건강보험 가입하신 거 있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3주 전, 요즘 은행 금리가 어떻게 되세요? 빠빠 예금이 얼마나 있으세요? 라며 재산을 물었던 일. 2주 전, 함께 법무사 사무실 앞을 지나가다 아빠, 유언장 같은 거 미리 써두시는 게 어때요? 나중에 복잡해지잖아요. 라고 했더니,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주일 전 민서가 빠빠, 혹시 사망 시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라고 물었던 일. 성준 씨는 서랍에서 보험증권을 꺼냈습니다. 사망보험금 1억 원. 수익자는 딸 민서. 그리고 은행 통장들. 평생 모은 돈 1억 5천만 원. 작은 빌라지만 이것도 1억 5천 정도는 될 거였습니다. 민서가 내 재산을 노리고 성준 씨는 결심했습니다. 민서에게 연락하지 않고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게 놔두기로요. 그는 성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제가 며칠 좀 형님 집에 있어도 될까요? 설명은 나중에 드릴게요. 형의 집 창문에서 자신의 빌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성준 씨는 그곳에서 민서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민서가 나타났습니다. 형식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몇 통 걸더니 곧장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성준 씨는 모자를 눌러 쓰고 선글라스를 낀 채 민서를 따라갔습니다. 부동산에서 30분, 은행에서 1시간, 보험회사에서 40분. 민서는 아버지가 죽었다고 가정하고 재산을 정리하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날 죽이려고 했구나. 일주일 동안 성준 씨는 인서의 모든 행동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금매로 내놓는데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장면. 은행에서 상속 절차를 문의하는 장면. 보험회사에서 사망보험금 청구 서류를 미리 받아가는 장면. 그리고 결정적으로 민서가 남자친구와 만나 나눈 대화. 오빠, 이제 곧 3억 생겨.
우리 그 돈으로 결혼하고 카페 차리자. 진짜. 어떻게? 아빠가. 사고 났어. 아마 못 찾을 거야. 그 깊은 산 속에서. 너 진짜 대단하다. 완벽하게 처리했네. 성준 씨는 이 대화를 모두 녹음했습니다.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확신이 들었습니다. 성준 씨는 더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자신의 옷가지와 신발 한 켤레를 민서가 데려다 준 그 산에 몰래 가서 뿌려놨습니다. 마치 조난 사고가 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요. 그리고 휴대폰은 절벽 아래로 던져버렸습니다. 10일이 지났을 민서는 마침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등산 가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데려다 드렸는데 그 후로 연락이 안 돼요. 경찰이 수색에 나섰고 성준 씨가 뿌려둔 옷가지와 신발 그리고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유가족분, 아무래도 조난 사고로 보입니다. 이렇게 깊은 산에서 일주일 넘게 실종되면 민서는 눈물을 흘렸지만 성준 씨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눈 깊은 곳에 숨겨진 안도감을요. 3주 후 민서는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시신 없는 장례식이었지만 친척들과 지인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민서는 영정사진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위로했죠. 민서야, 힘내.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보실 거야.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민서는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고, 은행에서 내금을 정리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한 달 후, 민서는 남자친구와 함께 새 아파트 계약을 하러 갔습니다. 자기야, 이제 우리 새 출발이야. 카페도 차리고 결혼도 하고. 응, 다 내 덕분이야. 그날 저녁, 둘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축배를 들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마지막까지 딸 위해 주셔서. 민서가 와인잔을 들며 웃었습니다. 성준 씨는 멀리서 그 모습을 모두 촬영했습니다. 49제가 되는 날, 민서는 작은 뷔페를 준비했습니다. 친척들 20여 명이 모였죠. 다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바로 그때 뷔페장 문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준 씨가 정장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순간 뷔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 아빠? 그래, 나다. 죽지 않았어. 성준 씨는 차분하게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서야, 아빠 49제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줘서 고맙구나. 그런데 아직 죽지 않은 사람 49제 지내는 건 좀 이상하지 않니?
성준 씨는 준비해온 가방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여기 나타났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하나씩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민서가 자신을 산에 버린 날의 블랙박스의 영상. 민서가 몰랐지만 성준 씨가 미리 설치해둔 소형 카메라. 민서가 부동산, 은행, 보험회사를 방문한 사진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민서가 남자친구와 나눈 대화 녹음. 오빠, 이제 곧 3억 생겨. 아빠가 사고 났어. 아마 못 찾을 거야. 녹음이 끝나자 법 회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민서야, 설명 좀 해볼래? 왜 아빠를 산에 버렸니? 왜 아빠가 죽기를 바랐니? 아빠. 저는 민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씩 법 회장을 떠났습니다. 모두가 민서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성준 씨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살인미수, 보험 사기 혐의로. 언론도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친아버지를 산에 유기한 20대 여성, 3억 재산 노린 패륜범죄, 49제에서 극적 반전. 민서는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남자친구도 그녀를 떠났습니다. 재판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죠. 출소 후에도 민서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도 아버지를 버린 여자라는 낙인이 따라다녔습니다. 성준 씨는 민서가 취업 면접을 볼 때마다 회사에 그녀의 과거를 알렸습니다. 민서는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죠. 10년이 지난 지금 성준 씨는 형과 함께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민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가끔 민서가 용서를 구하러 올 때도 있습니다. 아빠, 제발 한 번만. 돌아가! 내 딸은 이미 죽었어! 성준 씨는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성준 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올바른 일을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용서할 수 없는 죄도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픈 배신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는 배신입니다. 나는 딸을 위해 평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딸이 나를 죽이려 했을 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신뢰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그 신뢰가 깨진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용서는 때로 미덕이지만 자신을 지키기 위한 단호함도 필요합니다. 만큼 배신은 깊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힘 또한 사랑에서 나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사연이
여러분께 많은 생각을 하게 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